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젊은 췌장암 환자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상 체중을 조금 벗어난 과체중 단계부터 췌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체중 관리인 만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다시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한파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밤사이 복사 냉각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해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에 그치겠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나 싶던 추위가 다시 기세를 올리며 강해졌습니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조함까지 심해지면서 산불 위험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시 오름세를 보이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강력 한파를 만들었던 상층 블로킹은 해소됐지만 북쪽에서 새로운 찬 공기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철원과 파주 등 중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다시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파의 끝은 언제쯤일까? 기상청은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잇따라 유입되면서 주말 아침까지 전국이 매우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이후 찬 공기가 남하하는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비교적 온난한 서풍이 불어들며 단계적으로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게 이어지는 추위에 체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복병은 산불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불어오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건조특보도 더욱 확대 강화됐습니다. 특히 평년보다 강수량이 크게 부족한 동쪽 지역은 산불 위험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월 기준으로는 처음 발령된 사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의 3분의 1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난해 초대형 산불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 AX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전부처 AX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인공지능 대전환 이른바 AX. 정부가 올해 33개 부처와 청, 위원회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부처별 AX 추진을 지원합니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AX 프로젝트에는 GPU 등 필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또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프로젝트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모아 시너지를 높이는 AI 특화지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해당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정보보호 침해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도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개의 댓글을 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댓글에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 지도, 음성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설정에 따라 댓글 내용을 메인 채팅방에 함께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에서 사용하는 답장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인공지능 웹브라우저 전쟁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구가하고 있는 구글 크롬도 참전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 3를 웹브라우저 크롬에 탑재해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내려받지 않고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사진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자동 탐색 기능을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40세 미만의 성인은 비만일수록 췌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이 심한 경우 2배 가까이 위험이 높았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국내외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중 하나로 치료가 까다로운 췌장암. 최근에는 50대 미만의 젊은 췌장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미만 성인 631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상 체중을 조금만 벗어난 과체중 단계부터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과체중이나 1단계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약 39% 더 높았습니다. 또 BMI 30 이상으로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위험이 약 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저체중 그룹에서는 뚜렷한 위험 증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살이 찌면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췌장 세포를 자극해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연령에서의 그런 과체중이나 비만에서도 염증의 증가 내지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를 통해서 이제 조기에 발생하는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 20, 30대 젊은 층에서 췌장암이 발병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체중 관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올해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산천어는 송어가 바다에 내려가지 않고 강에 남아 성장한 개체로 화천군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물고기 이름에 산과 하천이 들어간 게 마음에 들어 2003년 축제 개최 당시 사용한 건데요. 축제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제는 산천어 하면 화천, 화천 하면 산천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축제 인기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네, 화천 산천어 축제 관광객이 올해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짜릿한 손맛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산천어 축제의 흥행 비결은 무엇일까요? 초회를 잊게 하는 짜릿한 손맛. 펄떡이는 산천어는 낚시 초보 미끼도 가리지 않고 덥석 물어줍니다. 차가운 얼음물 속에 뛰어들어 산천어를 잡는 맨손 잡기 체험은 또 다른 백미. 얼음 낚시터 입장료는 15,000원인데 축제장은 물론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지역 상품권을 돌려줍니다. 화천에서 숙박하면 낚시터 입장이 무료. 덕분에 이틀 이상 지역에 머무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여기 숙박하니까 얼음 낚시를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어서 어제도 오자마자 하고 오늘도 또 아침에 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축제는 밤에도 성황입니다. 매일 밤 가장 큰 산천어를 잡는 사람은 무려 금 한돈이, 차순위 산천어를 낚은 사람은 금 반돈을 주는 밤낚시 이벤트도 인기 비결입니다. 이외에도 화려한 산천어 선등거리가 밤마다 불을 밝히고 세계 유명 건축물들이 얼음 조각으로 재탄생한 실내 얼음 조각 광장도 밤늦도록 운영됩니다.
안전사고 대비가 최우선인데 최소 20cm 이상 얼음이 얼어야 낚시터를 열고 낙상 등에 대비해 입장객 전원에 대한 보험도 가입합니다. 즐길 거 많고 안전한 축제로 명성을 얻으면서 해외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요소 뽑아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진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축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축제 슬로건은 얼지 않은 인정, 녹지 않는 추억. 특별한 겨울을 선사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HBM을 앞세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 9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가전과 반도체 실적을 모두 합친 삼성전자를 3조 넘게 앞섰습니다. 타이완 TSMC의 영업이익률도 넘어서며 반도체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날아오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실적에서도 신기록을 썼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024년보다 30조 원 더 늘어난 97조 원. 영업이익은 아예 2배 넘게 증가한 4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여기에 PC 등에 쓰이는 D램 가격 상승도 마진을 키우면서 영업이익률이 58%로 타이완의 TSMC보다도 높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가전과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 전체에서 거둔 지난해 영업이익도 뛰어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산업의 최전방, 미국 시장에도 뛰어듭니다. 미국 자회사에 100억 달러를 추가 베팅해 가칭 AI 컴퍼니를 설립하고 미국 내 AI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과 협력해 SK그룹 차원의 미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주당 1,500원씩 모두 1조 원 규모 추가 배당과 12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방안을 결정해 투자자를 향한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하반기 재고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계 공급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재고 수준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서버 고객은 물론 PC와 모바일 고객 역시 공급 제약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보의 병목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고객들의 구매 확대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와 전기차 등 메가 트렌드를 선점한 한국 경제가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가 2006년 이후 한국과 독일 증시 시가총액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지난해부터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최근 독일을 300억 달러 차이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시총 기준으로 독일을 제치고 타이완에 이어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독일 닥스 지수는 지난해 23% 상승하고 올해는 1.6% 오르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2020년대 메가 트렌드인 인공지능과 전동화, 방산의 병목 지점에 동시에 자리한 유일한 시장이라며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화학산업의 장기적 침체로 실적이 압박받는 반면 한국은 방산 수출과 AI 인프라 확대로 슈퍼사이클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Driving the Kospi to record high after record high. So as long as those kind of companies are unaffected, it's not going to matter too much to the overall sense of the market. 다만 국내 총생산으로 따지면 독일이 3위, 한국은 12위로 실물 경제 규모는 여전히 2.5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의 열기가 내수 소비와 건설 등 실물 경기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향후 지속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거라며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컨트롤 타워였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맥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다양한 해석과 관측이 쏟아지자 추가 혼선을 막기 위해 나선 겁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 자체에 주목하면 된다며 관세 합의 이후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7월 30일에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이 조율됐고 10월 말에 합의가 된 만큼 심리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특히 미국 불만은 100%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못 박으며 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정한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간의 채널이라며 미국의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쿠팡 사태는 물론 국회가 관세 합의 비준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등의 추측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거론했는데 오는 5월 9일에 만료되는 해당 제도의 연장은 없고 예정대로 일몰이 이뤄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을 매매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만큼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 2주 안에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 예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확대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해 중과 제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 국회 승인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파견하며 대응에 나서자 행정부 차원이 아닌 국회 차원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내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 3번 만에 소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찰은 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말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accusing me of perjury.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청문회 직후 출국했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3차 요구에는 응할 전망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직접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 등 증거물을 수집한 것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대표 등이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쿠팡이 셀프 조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맞섰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며 반박했고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숨진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도 불거졌는데 로저스 대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우선 고객 정보 유출 자체 조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위증과 산재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관공서 공무원인 척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이런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며 의심스러우면 돈을 보내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선물용 차 세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차 세트 6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상대는 시청 주무관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울시 결제 공문까지 보낸 뒤 갑자기 엉뚱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기획조정 공간이요. 빔 프로젝트 업체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러는데 그럼 지금 부탁하는 건 좀 드려도 될까요? 기존 단가보다 올려받는 것 같아서 플래시라고 하시고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후 대리 구매까지 부탁했는데 소개해준 업체는 대뜸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A씨가 업체명을 직접 검색해 전화했더니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 업체에 전화하니까 그 업체가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명함 자체도 가짜였고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준 것도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으로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4건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205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피해 업종은 다양했지만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여러 명목으로 물건을 대신 사들이도록 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물품에 대한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사칭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 조건이더라도 선입금은 우선적으로 안 하시는 쪽이. 서울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짜 명함 등 증거 자료를 모아 고발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도박을 해봤다는 청소년이 늘고 처음 도박을 경험하는 연령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7주 동안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4,7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박을 시작한 나이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해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사에서는 돈을 걸고 내기를 통해 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고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는 비율도 20.9%로 전년도 10.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살 이상 어르신으로 모두 35,211명입니다. 사는 곳에 있는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관련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5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1월 2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